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식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퍼즐 위에 한 조각씩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해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62는 한 조각의 퍼즐이 됩니다. 17은 빼기까지 포함해서 한 조각의 퍼즐이 되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앞에 있는 숫자와 그 부호까지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의 퍼즐이 됩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앞에 있는 숫자와 그 부호까지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의 퍼즐이 됩니다. 이미 다른 퍼즐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곱하기하고 나누기로 연결된 퍼즐은 아직 어떤 숫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먼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인지 정확하게 알아낸 후에 퍼즐을 조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식에다가 가로를 추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본드처럼 붙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두 개의 퍼즐이 필요합니다. 62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됩니다. 나누기와 붙은 것은 괄호이기 때문에 괄호 앞에 있는 부호까지 아주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가 퍼즐 한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괄호를 먼저 풀고 나누기를 풀어야만 전체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5학년에서는 가로를 제일 먼저 풀어야만 합니다. 다른 학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죠. 5학년에서만 가로가 1등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는 7이 5번 더해졌죠? 이것은 7 곱하기 5로 씁니다. 밑에 것은 8이 4번 더해졌죠? 8 곱하기 4로 씁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복잡한 과정의 식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압축된 것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풀어야지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이 반복적으로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요? 13 곱하기 15 하시면 됩니다. 압축되었다는 표현이 어려우시면 암호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암호화되었다. 7 뒤에 곱하기는 가로의 앞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의 끝부분까지 압축된 것입니다. 가로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가로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압축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을 완벽하게 두 조각으로 똑같이 나눴을 때 얼마가 되는가 라고 질문하는 압축된 암호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식으로 푼다면 100에서 2를 계속 빼면 몇 번 빼는가 라고 질문한 암호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괄호 있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있는 혼합계산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혼합계산의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괄호를 제일 먼저 풉니다. 두 번째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푸는데 먼저 나온 것을 먼저 풉니다. 세 번째는 더하기하고 빼기를 푸는데 먼저 나온 것을 먼저 풉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만 그렇습니다. 6학년부터는 이 순서를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 나이의 분들 중에는 모여라 꿈동산이라는 인형극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데미안이 방송되었는데 큰 감동을 받고 그 책을 직접 읽어보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모든 노력을 다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새로 태어날 수 있다. 하나의 세계, 유리벽처럼 투명한 울타리 속에 내가 들어있는 느낌이 들었죠. 그 유리벽을 깨트려야만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학생들 중에서 분배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괄호를 제일 먼저 풀어야 한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왜 지금 중학생 때 괄호를 풀지 않고 곱하기나 나누기로 식을 변형시키는가? 5학년에 배웠던 원칙은 무엇인가? 자신의 암기력을 의심하며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의 유리벽이 수학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수학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심리적 아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알 속에 갇힌 듯 살아가시는 분들도 알을 깨트리고 나오시면 좋겠지만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무시하는 말, 비난받던 말을 자신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고 이 정도의 나는 멋있어, 이 정도의 나는 훌륭해 스스로 평가를 높이셔야 합니다. 모두 나 때문이야. 내가 조금만 더 뭐뭐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자책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누군가가 생각의 씨앗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어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악의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자신의 부모를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스스로 높은 평가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